10년의 눈물. 너는 그냥 이 집 식모나 해. 야, 어디서 눈가를 그렇게 부릅뜨고 있어?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보미는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매실 나무 사이를 뚫고 10월의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보미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오른쪽 뺨 위로 불덩이 같은 열기가 퍼져 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꽉 깨문 이 사이로 참아냈습니다. 큰 며느리 정순애는 숨이 거칠게 올라오는 채로 보미의 머리채를 한 웅큼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미의 10년 시댁살이 이야기 함께 들으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손이 닿은 1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님, 제발. 보미는 목소리조차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눈앞에 늘어선 커다란 매실 옹기 항아리들이 보미의 굴욕을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농장 창고 모퉁이에서 무겁고 느린 발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보미는 그날 10년의 눈물이 마침내 거대한 파도로 뒤집히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보미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건 정확히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성현을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 외곽의 이 오래된 매실 농장으로 시집을 왔을 때 보미는 24살짜리 봄날의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3,000평짜리 매실 농장과 그 한가운데 자리한 고즈넉한 돌담주택. 농장 깊숙이 들어서면 코끝을 간지리는 매실의 시고 달콤한 향기. 보미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향기가 퍽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정직한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미는 알았습니다. 향기와 삶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전 4시 15분. 아직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시간입니다. 보미는 낡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10년이 지나니 몸 자체가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성현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보미는 소리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얇은 면 양말을 깨어 신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순천의 10월 새벽은 서울보다 훨씬 일찍 찬 기운이 내려앉습니다. 보미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늘 시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시아버지는 오른쪽 몸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능력도 잃으셨습니다. 하는 신음소리만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실 뿐입니다. 보미는 손전등을 켜지 않고도 시아버지의 방을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만들어준 지도가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밤사이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소리 없이 서랍을 열어 깨끗한 패드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인기척에 초점 없는 눈을 힘겹게 뜨셨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보미예요. 잘 주무셨어요? 보미는 늘 그랬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보미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보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세요? 금방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시아버지의 몸을 뒤집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7kg짜리 쌀 포대를 번쩍 드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척추를 받치고 체중을 분산시키고 젖은 패드를 조심스럽게 빼내는 동안 보미의 허리는 이미 신음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얼굴에 단 한 점의 찡그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아버지의 등을 닦아드리고 보들보들한 내복으로 갈아입혀드리고 나서야 보미는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시작된 요통은 이제 보미의 오래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두 손으로 허리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보미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죽을 술사를 미리 불려놓고 시아버지의 목 넘김을 위해 체에 2번 내려 고운 미음을 만듭니다. 동시에 시어머니 오묘순 여사의 아침 한약을 다리고 매실 농장 일꾼들이 올 시간에 맞춰 아침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어떤 날은 닭 죽이고 어떤 날은 된장국과 나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새벽 4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마칩니다. 창문 너머로 매실 나무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습니다. 보미는 미음을 저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나무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보미는 가끔 그 나무들이 자신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 그게 보미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해온 일이었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전라남도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 매실 농장의 주인이자 순천 일대에서는 매실청과 매실된장 담그는 솜씨로 이름을 날리는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접 새벽부터 밭을 갈고 수확까지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농장 관리는 보미와 일꾼들에게 맡겨두고 오묘순 여사 본인은 발효실에서 매실청 품질을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보미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단단하고 과묵한 어른이었습니다. 표현이 인색하고 칭찬 한마디가 귀한 분이셨지만 보미는 그것이 그 어른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새벽 5시에 미음 끓이고 일꾼들 밥 차리고 시아버지 목욕까지 다 시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 때면 보미는 창밖 매실나무를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시어머니 오묘순 여사가 일어나셨습니다. 보미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아버님, 미음 다 됐어요. 아침상도 거의 다 차렸고요. 응. 한마디. 오묘순 여사는 고맙다는 말 대신 거실 창문을 열고 매실 농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습니다. 보미는 그 눈이 뭘 보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아침 일과가 끝나면 보미는 농장 관리에 나섭니다. 10월에 매실 나무는 열매를 다 털고 이제 월동 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상태를 살피고 새로 심은 묘목들에 물 주는 일을 점검하고 발효실 옹기 항아리들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보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희고 고왔던 손입니다. 이제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송금 사이에 검은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손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손이 이 집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이장댁 할머니 홍 씨는 보미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보미야,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야? 넌 일만 하고 정작 뭘 받아? 보미는 그때마다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보미의 눈 안쪽이 조금 흔들린다는 걸 홍 씨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미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틈틈이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농장의 매실로 담근 매실청과 발효식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이웃 동네 지인들에게 맛을 보여주며 소문을 조금씩 냈고 포장 디자인도 직접 고르고 브랜드 이름까지 생각해뒀습니다. 봄매실, 보미의 봄, 매실의 매실. 단순하지만 보미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집 발효실에서 10년을 함께한 매실들로 제 이름이 들어간 물건을 세상에 내놓는 것. 그것이 보미의 작고 소중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10월의 가족회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묘순 여사가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부르겠다고 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성국이네, 성민이네도 오라고 해. 집안 얘기 좀 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보미의 가슴은 이유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안 얘기. 그게 무슨 뜻인지 보미는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회의가 예정된 토요일 아침, 보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보미의 할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시아버지 케어는 기본이고 대가족이 먹을 아침 겸 점심 준비, 발효실 청소, 마당 쓸기, 손님용 침구 손보기까지 다 보미의 몫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사실이 불만스럽다기보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오전 10시가 넘자 마당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쩍거리는 외제 SUV가 비포장 농장길을 지나 마당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큰며느리 정순애였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부츠굽이 마당 자갈을 딸깍딸깍 찍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복 차림의 큰아들 박성국이 무표정하게 따라왔습니다. 보미는 부엌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순애는 보미의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더니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앞치마 하고 있어? 손님 오는 날인데. 보미는 뭐라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정순애의 말투는 10년째 그랬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데 논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둘째 며느리 한은주도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정순애보다 조금 덜 화려했지만 보미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정순애와 판에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보미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께 안겨 큰 소리로 안부를 여쭙고 보미가 차린 과일 접시를 당연하다는 듯 집어먹었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여사는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보미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상 차리는 것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남편 성현은 보미 곁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저 모양이 된 이후로 내가 재산 정리를 미뤄왔는데 이제 슬슬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순애의 눈이 가늘어지며 빛을 냈습니다. 저 눈빛을 보미는 10년 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돈 냄새가 날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정순애의 목소리는 갑자기 세 옥타브쯤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봉투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올해 매실 작황이 좋았어. 거기다가
작년에 팔아둔 농지 일부 현금화한 것까지 해서 지금 내 수중에 현금이 4억 가까이 있어. 그 돈은 전부 장남 성국이에게 줄 거야. 거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보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허리가 꺾일 듯 아파도 농장 일꾼들 밥을 차렸습니다. 명절마다 큰아들 부부가 비싼 선물 들고 얼굴을 비칠 때 보미는 그 선물을 받아 시어머니께 드리고 뒤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새벽 2시에 혼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간 것도 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에 4억이 전부 장남 부부에게 간다니요. 장남이 이 집 제사를 모셔야 하고 가문을 이어야 하니까 당연한 법이지. 오묘순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미는 무릎 위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순애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눌러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려운 결정 내리셨네요. 저희가 그 뜻 받들어서 더 자주 오고 어머니 아버지 정성껏 모실게요. 그러면서 보미 쪽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보미는 그것이 경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이어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셨습니다. 이 농장 집은 일단 내 명의 그대로야. 내가 눈 감으면 그때 상속하겠어. 농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중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유보해 버리셨습니다. 보미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이 이 자리에서 아무 무게도 없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상을 치우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보미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물러남이 정순애의 눈에는 승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자리를 잡고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보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워도 보미는 멍하니 물만 바라봤습니다. 거실 쪽에서 정순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자고 갈게요. 오랜만에 어머니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싶어요. 오묘순 여사가 뭐라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애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분쯤 뒤였습니다. 보미는 뒤에서 발소리를 느끼고 돌아보려 했지만 정순애가 먼저 보미의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동서, 혼자 하느라 힘들지. 좀 도와줄까? 거실에 시어머니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정답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보미가 괜찮다고 손을 젓기도 전에 정순애의 손이 보미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놀라울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손톱이 보미의 얇은 면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형님. 보미가 나지막이 소리를 냈지만 정순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미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억울한 표정이야. 아까 어머니 말씀 들을 때 내 얼굴 다 봤어. 형님 무슨 4억이 탐났어? 10년 병수발 들었으니 집은 챙겨야겠어? 정순애의 눈에는 거실에서 웃던 그 따뜻한 빛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차갑게 번뜩이는 눈이었습니다.
보미는 입술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식모야. 주제 파악 좀 해. 정순애는 보미의 손목을 놓으며 획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태연하게 인자한 형님의 표정으로 돌아와 싱크대 위 물기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때 한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보미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며 정순애 쪽으로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아까 그 사억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울 빌라 하나 보신다고요? 그러게, 요즘 어디가 좋다고 하던데. 정순애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한은주에게 건네며 대화를 이었습니다. 보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존재했습니다. 은주가 보미의 발등을 슬쩍 밟고 지나갔습니다.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요. 참, 동서. 오늘 나물 좀 짠 거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싱겁게 드시는 거 몰라? 정순애가 뒤따라 말했습니다. 그러게, 고기도 좀 덜 구워졌고. 보미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싱크대 앞에서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이 다 맛있다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부엌에 들어오자 태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보미 씨는 요즘 온라인 장사 준비한다고? 무슨 매실청인가 뭔가. 정순애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보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집 발효실에서 담근 매실이잖아. 그걸로 자기 사업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매실청은 보미가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배합 비율도 물어보고 새벽마다 틈틈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시작하면 정순애는 그 말을 무기로 삼을 것이 뻔했습니다. 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애와 은주는 자기들끼리 계속 떠들며 보미가 차려놓은 음식을 제 집 밥상처럼 평가했습니다. 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려는 걸 10번도 넘게 참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나와서 과일 더 깎아. 정순애가 쟁반을 들고 나가기 전에 보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들었지? 예쁘게 깎아. 한은주가 뒤따라가며 보미를 흘겨봤습니다. 동서,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말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 혼자 남겨진 보미는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과 껍질을 깎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순애의 무릎을 토닥이며 역시 우리 큰 며느리가 있어야 집이 환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사과 껍질 위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저녁 밥상까지 마치고 거실로 물러갔습니다. 보미는 혼자 부엌 구석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국밥을 먹었습니다. 윗목에서 내내 정순애와 시어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나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다가 보미를 보고는 아직도 밥 먹어요? 하고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보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죽인 울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순애와 은주는 각각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 성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보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보미는 성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실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보미의 가슴에서 가장 많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미는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밤사이 이불을 적셨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한약을 다려야 했습니다. 정순애와 은주는 아침 8시에 기지개를 켜며 나와 보미가 차린 밥상을 당연하다는 듯 먹었습니다. 정순애는 식사 내내 시어머니 곁에 붙어 앉아 서울 얘기를 늘어놓았고 보미는 그 사이 빈 그릇들을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올라갈 준비를 하는 동안 보미는 뒤뜰 발효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돌 발효실 안에는 크고 작은 옹기 항아리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50년이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묘순 여사의 어머니가 담그기 시작한 매실청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항아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으로 옹기 표면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오래된 흙 냄새와 매실이 발효되는 시큼하고 깊은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 향기만은 10년째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 식구들이 모두 짐을 챙겨 올라간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정순애는 마지막에 시어머니를 꼭 안고 어머니, 자주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찌나 다정하던지 보미는 그 사람이 어제 부엌에서 자신의 손목을 비튼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됐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보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며칠은 조용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미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순애가 돌아간 다음 주 토요일 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성국 없이 정순애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셨습니다. 보미는 다시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정순애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더니 보미가 있는 부엌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동서, 그 온라인 사업, 그거 이번 주에 당장 접어. 보미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겠어. 이 집 매실로 내가 돈 버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어머니가 4억을 우리네에게 주신 마당에 막내 동서가 이 집 발효실 재료로 사업을 한다? 우습지 않아? 보미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사업은 시어머니께 허락도 받은 것이었고 보미가 직접 재료를 사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효실 매실을 도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애는 그런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 작은 사업 금방 소문 나쁘게 퍼뜨릴 수 있어. 여기 순천이 얼마나 좁은 동네인지 알지? 보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순애는 마지막으로 보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 곁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보미는 부엌에 혼자 서서 창밖의 매실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은 오늘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보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참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정순애는 갑자기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은주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어머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지만 보미는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보미가 뒤뜰 발효실로 나가 항아리들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실청이 담긴 항아리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차가운 그림자가 보미 뒤를 덮쳤습니다. 돌아보니
정순애와 한은주가 발효실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거실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서, 잠깐 얘기 좀 해. 정순애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보미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무슨 어머니한테 뭘 바람 넣었어? 보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람이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최근에 변호사 만난다는 소리 들었어. 그게 동서 내가 뭔가 꼬드긴 거 아니야? 한은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올라간 뒤로 어머니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요. 확실히 뭔가 있어요. 보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미는 시어머니께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낼 용기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로 시끄러워. 정순애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발효실의 돌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보미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뺨 위로 불덩이 같은 열기가 퍼졌습니다. 이게 아파? 나는 어머니 재산 내가 가로채려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열이 올라. 정순애는 멈추지 않고 보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보미의 몸이 아래로 꺾였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놔주세요. 보미는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을 짚은 채 애원했습니다. 한은주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구경하며 서 있었습니다. 동서, 형님 말이 맞아요. 이 집에서 공밥 먹는 주제에 재산 욕심내면 안 되지. 저는 욕심낸 적이 없어요. 보미의 울음 섞인 항변에 정순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미의 얼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본매실인가 뭔가 온라인 사업. 진짜로 접지 않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일러서 발효실 출입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알아? 형님한테 피해드린 적 없어요. 시어머니 허락받고. 허락? 웃기고 있어. 이 집 재산이 어디 막내 동서 거야? 정순애가 보미를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한은주가 옆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형님 봐요. 완전히 겁에 질렸다. 보미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효실 창고 옆 담장 모퉁이에서 낮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순애가 멈칫하며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은주가 바짝 긴장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형님, 누가 있나 봐요. 들어가요. 들으면 어때? 하지만 정순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보미의 머리채를 놓은 채 옷매무새를 거칠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해. 내 사업뿐만 아니라 성현이 회사 취업에도 내가 손 뻗을 수 있어. 명심해. 정순애는 그 말을 남기고 한은주와 함께 빠르게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미는 차가운 흙바닥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진 채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보미는 눈을 들었습니다. 담장 모퉁이 쪽에서 누군가의 윤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오묘순 여사였습니다. 보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급히 엉망이 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묘순 여사의 눈은 보미를, 그리고 안채 쪽으로 사라지는 정순애의 뒷모습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끓어오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보미는 그 목소리에서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라. 오묘순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보미는 흩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매만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순애와 한은주는 저녁 식사 뒤 손님방으로 들어갔고 성현은 안방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야간 케어를 마친 보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부엌 쪽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꺼내 닦고 쓰지 않는 냄비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수납장 깊숙한 곳을 손이 닿는 데까지 닦아내다가 보미의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낡고 빛바랜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빳빳한 가죽 표지에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농장 발효 일지. 보미는 단순한 작업 기록 노트라고 생각하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은 욕심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굵고 힘 있는 글씨였습니다. 오묘순 여사의 필체임을 보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효일지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는 것들은 발효식품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닿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보미가 혼자 병원에서 밤새 영감 옆에 있었다. 성국이 부부는 문자 한 통이 없었다. 보미의 등이 작아 보였다. 순애가 부엌에서 보미의 팔을 비틀었다. 창문 너머로 보았다. 그 아이는 거실에서의 웃음과 뒤에서의 독을 자유자재로 바꿔 낀다. 보미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잠깐 멈추는 것을 보았다. 등에 진 짐 말고 마음에도 무거운 것이 있는 표정이었다. 내 며느리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기다려야 한다. 보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차갑고 인색한 칭찬 뒤에, 모른 척하는 눈빛 뒤에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보미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번 가족회의에서 4억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순애의 눈에서 탐욕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다. 돈은 숨겨진 얼굴을 드러낸다. 보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한 것이었습니다. 4억을 큰아들 부부에게 준다는 선언이 시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왜 기다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다 읽었느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보미는 화들짝 놀라 노트를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부엌 입구에 오묘순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온 차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날카롭고 명징했습니다. 보미는 들킨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납장 정리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오묘순 여사는 천천히 식탁 의자를 끌어앉으셨습니다. 가져와라.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여사는 노트를 받아 손으로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보미는 그 손길에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알았지.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잠시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누구에게 맡길지 아직 확신이 없었다. 내 아들들은 돈밖에 모른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다. 봄이 내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내가 더 오래 보고 싶었어. 봄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10년 동안 아버님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 집이 제 집이니까요. 오묘순 여사의 눈가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알아. 다시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보미의 10년을 한꺼번에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일지는 내가 갖고 있거라. 때가 되면 필요할 게다. 보미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텅 빈 부엌에 보미만 남았습니다. 보미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손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주먹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매실 나무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보미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나무들이 뿌리를 키워온 것처럼 보미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단단하게 키워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것이 싹을 틔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미는 전날 밤 일지를 발견하고 시어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를 몇 번이나 되짚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느 날보다 1시간 이른 기상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게 피로함인지 각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젯밤 이후로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아주 조금 한 뼘쯤 위로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은 오늘도 새벽 내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술 씨는 보미가 들어오자 왼손을 힘겹게 들었습니다. 보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보미의 손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보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대화였으니까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등을 닦고 미음을 끓이고 한약을 다리는 동안 보미의 머릿속은 어젯밤 일지의 문장들을 반복해서 더듬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누구에게 맡길지 기다리고 있다. 시어머니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보미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애와 한은주는 아침 8시 반에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들뜬 듯 동시에 무언가를 작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보미는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그 눈빛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시면서 보미 쪽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아주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느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는 날 아니에요? 정순애가 밥을 먹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랑 좀 더 있다가 가도 돼요? 한은주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정원 좀 함께 거닐어요. 오묘순 여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가는 동안 정순애와 한은주는 줄곧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발효실 점검과 농장 일꾼들 식사 준비, 시아버지 낙 케어를 이어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 보미가 일꾼들 밥을 들고 발효실 쪽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애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한은주는 아직 안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애는 보미가 일꾼들에게 밥을 건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일꾼들이 자리를 비우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동서. 보미는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어머니랑 뭔 얘기했어? 보미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제가 수납장 정리하다가 늦게까지 있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정순애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 표정이 달라. 내가 어머니 얼굴을 몇 년째 보는데 모를 것 같아? 내가 뭔가 바람 넣은 거잖아.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로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럼 뭘 들었어? 어머니가 너한테 뭔 말씀하셨어? 보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발효일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순애의 눈에는 의미 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뭔가 있잖아. 정순애가 보미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보미는 뒤로 물러섰지만 발효실 담장이 등에 닿았습니다. 형님, 위협하지 마세요. 위협? 누가 위협해?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정순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서,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4억을 우리한테 안 준다 하면 나는 그냥 못 넘어가. 알아? 보미는 담장에 등을 붙인 채 정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받으실 돈은 어머니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저는 관여할 일이 없어요. 야, 말 예쁘게 하지 마. 지금 그 4억이 날아가면 우리 강남 아파트 계약금 날리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어머니 마음을 돌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원상복구 안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보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정순애가 더 날뛸 것이 뻔했습니다. 정순애는 보미의 침묵을 거역으로 받아들인 듯 표정이 험해졌습니다. 어디 대답을 안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효실 쪽에서 땅을 탁탁 치는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애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발효실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사의 눈은 정순애와 보미를 차례로 훑쳤습니다. 보미의 등에 붙은 담장을, 정순애의 날선 표정을 다 보셨습니다. 순애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정순애가 재빨리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동서랑 잠깐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오해 마세요. 어디 가서 얘기했니? 정순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지나다 마주쳐서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오묘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순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정순애의 웃음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봄이야, 들어와서 아버지 점심 챙겨드려. 네, 어머니. 봄이는 빈 바구니를 들고 담장에서 몸을 떼어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정순애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것이 느껴졌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막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정순애와 한은주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올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봄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너무 일렀습니다. 짐을 챙기던 정순애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사업 약속 아직 유효한 거죠? 시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믿고 계획을 세웠는지 아세요? 이미 계약까지 넣어둔 상태예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순애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애는 부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순애의 눈에서 무언가 더 날카로운 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은주도 따라 나갔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봄이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부엌 입구에 멈춰 서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이야. 네, 어머니. 오늘 발효실 아래쪽 항아리들 뒤집어 놨니? 네, 아침에 확인했어요. 잘했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봄이는 손에 쥔 그릇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두 글자였지만 봄이의 눈가를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애와 한은주가 올라간 뒤 집안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고 자주 발효실 쪽을 천천히 거니셨습니다. 봄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성현은 그 며칠 동안 유독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봄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봄이는 성현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현이 방에서 나와 봄이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봄이야,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봄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 알아. 봄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성현을 봤습니다. 성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는 말을 못해. 어머니가 형편이라서. 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너 편이라는 건 알아줘. 봄이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정순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미의 핸드폰이 아니라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보미는 거실에서 시어머니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응. 짧은 대답들만 있었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떤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보미를 부르셨습니다. 보미야, 내 어머니, 내일 순애가 또 내려온단다. 혼자. 보미의 심장이 작게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뭔 일인지는 짐작하겠지?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억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으니 직접 와서 매듭 짓겠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저 내일 아침에 시장 다녀와도 될까요? 발효실 재료 좀 부족한 게 있어서요. 오묘순 여사는 잠시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미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여사의 눈빛은 오늘도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미는 여느 날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를 케어하고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오묘순 여사의 아침 한약도 다렸습니다. 아침을 마친 뒤 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1시간 안에 돌아올게요. 아버지 점심은? 어머니 미음 담아드리는 법 적어드릴까요? 알아. 갔다 와. 시어머니는 발효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보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장은 보미에게 오래된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좌판 사이를 오가며 상인들과 짧은 안부를 나누는 것이 보미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외출이었습니다. 생강가게 이씨 아주머니는 보미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미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잠을 못 잤어? 괜찮아요, 이모. 요즘 좀 바빠서요. 시어머니 까다로우시잖아. 그댁. 내가 알아. 너 혼자 너무 많이 해. 어떻게 혼자 다 해? 보미는 웃었습니다. 이모가 제 편이니까 든든해요. 필요한 재료를 다 챙긴 뒤 보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정순애의 SUV였습니다. 보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정순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4억 저희 드시는 거 맞죠? 정순애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귀를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정순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계약금까지 치러놨어요. 이번에 4억 꼭 필요해요. 혹시 막내 동서가 뭔 말을 한 거 아닌가요? 있잖아요, 어머니. 동서가 이 집 발효실 매실로 몰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허락도 없이요. 보미는 손에 쥔 생강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가 허락했어. 정순애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내가 보미한테 해보라고 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미는 들고 있던 재료를 내려놓고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정순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4억은요? 생각해 보겠어. 생각이요? 어머니 가족회의 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약속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날짜를 정했니? 어머니, 순애야, 오늘은 그냥 가거라. 나 좀 쉬어야겠다. 정순애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막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뒤 거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애가 부엌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미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애가 부엌 문 앞에 멈췄습니다. 동서. 보미는 돌아봤습니다. 정순애의 눈이 들불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마침 부엌에 있네. 보미는 직감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순애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뭐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형님, 저는 시끄러워. 나 아까부터 너한테 경고했지. 이제 진짜로 내 사업 당장 망하게 할 거야. 보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엌 싱크대가 등에 닿았습니다. 형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선언이야. 정순애가 보미의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몸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보미는 팔을 빼려 했지만 정순애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 집에서 공밥 먹고 살면서 어머니 꼬드겨서 내 재산 가로채려고? 그게 말이 되는 짓이야? 형님, 놔주세요. 아파요. 아프다고?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정순애가 보미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보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픔보다 서러움이 앞섰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저는 형님 재산에 손댄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마음 돌린 거 너잖아. 돌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재산 얘기는 단 한 번도. 정순애가 보미의 팔을 놓는 대신 이번에는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보미가 싱크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형님.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보미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정순애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 멈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문 너머에서 낮고 무겁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보미는 눈을 떴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두 손으로 짚고 똑바로 서서 정순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정순애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농장을 일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계절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순애는 뒤늦게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동서랑 얘기하다가. 오해. 시어머니의 두 글자에 정순애의 말이 끊겼습니다. 내가 방금 내가 내 며느리를 미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봤어. 정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부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미 곁에 서더니 보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보미는 그 온기에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꽉 참았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정순애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순애야, 이리 와. 정순애는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는 품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효 일지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쓴 일지야.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날짜별로 다 적어놨어. 정순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안에 내 이름이 많이 나와. 시어머니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애가 부엌에서 보미 팔을 비틀었다. 창문 너머로 보았다. 정순애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읽으셨습니다.
순애가 발효실 앞에서 보미에게 사업 접으라고 협박했다. 한 줄 한 줄이 정순애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틀렸어? 정순애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나는 이 일지를 쓰면서 기다렸어. 이 집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얼굴을 드러내는지 돈을 미끼로 놓으면 진심이 보이거든. 정순애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그럼 4억은 못 줘.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정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친척들한테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준다고 했을 때 내 눈에서 뭘 봤는지 알아? 기쁨이 아니었어. 욕심이었어. 그게 이미 다였어. 오묘순 여사는 조용히 식탁 의자를 끌어앉으셨습니다. 허리가 좀 피곤하신 듯 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정순애가 굳은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보미도 숨을 죽였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품 안에서 이번에는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위에 변호사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순애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변호사 사무소 다녀왔어. 성국이 사업 자금으로 준 3억은 증여 계약서를 썼거든. 거기에 부양 의무 조항이 있어. 시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했을 경우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정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계약 위반 통보서야. 봉투를 정순애의 앞에 밀었습니다. 정순애는 봉투를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부양 의무를 어겼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정성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보미는 그 소리에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밤 새벽 2시에 구급차 부른 사람이 누구야? 병원에서 밤새 옆에서 손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저귀 갈고 미음 끓이고 재활 운동 시켜준 사람이 누구야? 정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 봄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표현이 부족했어. 봄이한테 고생한다는 말 한 번 못했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근데 너희는 그 봄이를 10년 동안 식모 취급했지. 정순애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3억 회수하시겠다고요? 지금 계약금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내 알 바 아니야.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보미는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야,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정순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자식인데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살았어야지. 가거라. 정순애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보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순애를 더 불쾌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정순애는 빠르게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보미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았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보미의 등에 난 멍 자국을 바라보셨습니다. 보미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얼른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봄이야. 네. 미안하다. 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몰랐던 척한 세월이 너무 길었어. 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지팡이를 짚은 채 봄이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뻗어 봄이의 등을 한번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한 번뿐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손길이 봄이의 10년을 안아주었습니다. 봄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 묵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고단함도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시어머니는 다시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봄이야, 앉아. 봄이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봄이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묘순 여사는 잠시 창밖 매실 나무들을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 농장 3대째야. 내 어머니 때부터 시작했어. 3,000평 땅에 매실 나무 500그루. 그리고 저 발효실 안에 있는 항아리들. 가장 오래된 건 50살 넘었어. 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이 집에 와서 처음 발효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걸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했어. 아들들은 안 돼. 이미 알고 있었어. 농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독한 인내가 필요한 건지 그 애들은 몰라. 봄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봤어. 순애는 처음부터 눈에 돈밖에 없었어. 은주는 자기 남편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너는, 봄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버지 방에 갔어. 처음 1년은 그게 어색해서 하는 줄 알았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났어.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다르다고. 봄이의 눈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나는 그걸 알아. 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오묘순 여사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이번 봉투는 새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열어봐. 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법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봄이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이 농장 전체야. 3,000평하고 발효실하고 집까지 전부. 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봄이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예 수중인 란에 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봄이.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로요. 할 수 있어. 10년 동안 이미 다 해왔잖아. 오묘순 여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봄이가 1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야, 너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만 살지 않아도 돼. 이제 이 농장의 주인으로 살아. 봄이는 두 손으로 서류를 쥔 채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매실 나무들이 오후 햇살 속에서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보미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의 찬 공기, 시아버지의 손이 보미의 손에 힘을 주던 순간들, 혼자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현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결정 내리셨어? 응. 봄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한 거. 봄이는 성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 충분해요. 성현이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일부였다는 걸 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보미 핸드폰으로였습니다. 보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어머니 설득해줘. 3억 그냥 가져가게. 보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한테 재산 얘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머니 결정은 어머니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는 거야? 어머니가 결정하실 거예요. 정순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우 같은. 형님, 저 일 있어서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그 사실을 느끼며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오묘순 여사는 큰아들 성국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보미는 옆에 없었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국이한테 말했어. 증여계약 위반 통보했다고. 3억 분할 상환하라고. 성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시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후 성국에게서도 정순애에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민과 한은주에게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은주는 보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동서, 이게 맞는 거야? 보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해야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이미 오묘순 여사의 일지 안에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묘순 여사네 집 막내 며느리가 농장을 물려받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장 이씨 아주머니는 보미를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보미야, 정말이야? 내가 들었는데 사실이야? 네, 이모. 잘됐다. 진짜 잘됐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보미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댁 홍씨 할머니도 보미 손을 꼭 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늘이 알아봤지. 하늘이 알아봐. 보미는 그날부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 방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혼자 미음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볼 때 보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벽빛을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즈음 오묘순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봄매실 사업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진작 했어야지.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바르실 매실 좀 써도 돼요? 내 거 가져다 쓰는 게 이제 무슨 소용이야. 내 거지. 보미는 그 말에 다시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것. 그 말이 아직도 낯설고 벅찼습니다. 보미는 그 주 안에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처음부터 생각해뒀던 그대로였습니다.
봄 매실. 봄이의 봄, 매실의 매실. 포장 디자인도 봄이가 직접 골랐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를 옆에서 바라본 모양의 로고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첫 상품을 등록하는 날, 봄이는 혼자 발효실에 들어가 가장 오래된 항아리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50살 넘은 항아리였습니다. 오묘순 여사의 어머니가 처음 담갔다는 그 항아리. 봄이는 그 표면을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흙의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부탁해요. 봄이는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발효실 안에 가득한 매실 향기가 봄이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봄 매실의 첫 번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등록 하루 만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댁 홍씨 할머니가 주문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이씨 아주머니가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주문했습니다. 봄이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했습니다. 발효실에서 꺼낸 매실청을 소분하고 직접 그린 라벨지를 붙이고 택배 상자 안에 작은 손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정성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봄매실 드림. 오묘순 여사는 어느 날 저녁 봄이가 포장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봄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포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뒤 다시 나오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필사본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너덜너덜했고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안에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거 받아라. 봄이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 3대 발효 비법이야. 매실청 배합 비율부터 간장, 된장, 어간장까지 전부 다 적혀 있어. 내 어머니가 쓰시고 내가 이어 쓴 거야. 봄이는 필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세대의 손글씨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묵직하고 힘있는 글씨였고 어떤 부분은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글씨였습니다. 봄이는 그 두 종류의 글씨 사이에서 자신의 글씨가 더해질 날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도 알아요. 제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이어가. 내 방식대로. 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사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봄매실의 주문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건이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하루 10건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는 새벽 일과를 마치고 낮에 시아버지의 낮잠 시간을 이용해 포장을 했습니다. 때로는 오묘순 여사가 옆에서 포장지를 접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했습니다. 봄이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술 씨의 낮 케어를 마친 봄이가 이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왼손을 들었습니다. 봄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봄이. 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시아버지가 발음한 이름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봄이는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봄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 맑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왼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왔습니다. 봄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겨울이 지나고 순천에 봄이 왔습니다. 매실 나무들이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 케어를 마치고 농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실 나무는 다른 꽃들보다 이르게 폈습니다. 아직 바람이 차가운데도 제일 먼저 꽃을 틔웠습니다. 보미는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잠시 멈춰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뒤에서 오셨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봄이 곁에 서서 같이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매화는 겨울이 길수록 꽃이 더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미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나도 겨울이 길었어. 너도 그랬고.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봄이 온 거예요? 오묘순 여사는 잠시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왔지.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보미가 기다려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날 발효실에 들어가 필사본을 꺼냈습니다. 2세대의 글씨가 남긴 자리 아래 보미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페이지였습니다. 보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올해 봄 매화가 일찍 피었다. 나무들이 10년을 잘 버텼다. 이제부터 내가 이 향기를 이어간다. 날짜를 적고 보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발효실 안에 매실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보미는 오래된 항아리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항아리들은 말이 없었지만 오래된 것들이 가진 묵직함으로 보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미는 발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앞에 3,000평 매실 농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안채에서 시아버지의 낮 케어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보미는 농장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 다음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보미는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쌀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묘순 여사가 거실에서 발효일지를 들여다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왼손을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실 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창문 쪽으로 날아와 유리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보미는 미음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아온 보미의 눈이 오늘 아침 이 집에서 가장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의견도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소통하면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